시청자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자, 실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공과 실패를 하는지, 자, 그런 케이스들을 오늘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동작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실제 그러면 이분이 50세, 지금 아직 한창 일할 나이신데, 자, 이분이 2016년도에 물론 이제 내 집 마련과 또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이 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자, 매수가 5억 3천 정도의 노량진 6구역으로, 자, 그러면 노량진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6구역이 여기거든요. 자, 2016년만 해도 구역 지정 정도 하고 인재 초기 단계의 사업이 들어갔던데, 자, 현재 기준은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현재 기준 총 세대수가 1,500세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조합원 세대수가 한 8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좀 높은 그런 구역인데, 자, 역시나 실제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같은 25평형대 기준이라 하더라도 약 한 12억대, 자, 들어간 자금이 한 5억 초반대였는데 벌써 시세가 한 12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자, 실제 과연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현재 2021년도 기준에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시장이 요번에 재개발 규제 완화 6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좀 이 빨간 등이 아니라 파란 등에 좀 청신호를 주는 바로 이 호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첫 번째가 주거정비 지수제. 자, 과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주거정비 지수제를 통해서 이 해당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선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간이 좀 길어졌었는데, 자, 이 부분을 사전에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주민동의라든가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같은,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폐지가 되니까 기간 단축이 좀 들어가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통 기본 한 7년 정도 걸리던 것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상당한 이 수혜 그런 컨셉이라는 거고요. 자, 주민 동의율 같은 것만 해도 상당히 간소화, 명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간을 오래 끌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최근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하고 좀 맞물리기 때문에, 자, 과연 정부에서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공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서울권 안에서 특히 재개발에 대한 규제, 상당히 재개발 지역이 기존에 많았다가 거의 50% 정도가 다 폐지가, 실제 사업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규제 완화를 좀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투자에 대한 컨셉으로 보통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대이익이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총 투자의 상품을 놓고 봤을 때에는, 자, 임대소득이 하나가 있고요. 자본소득, 자, 이거는 이제 시세차익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바꿀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것이 뭐냐면, 자, 과연 현금을 계속 은행이나 적금을 더 놓고 은행에 현금을 놓고 보유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특히 현물 투자하는 쪽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 기준을 이런 부동산 쪽에서 인플레이션 헤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보니까 이 세 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소득을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갈 거냐, 자본소득을 높은 비중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같은 이런 상품들은 임대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월등히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 컨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부동산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택 쪽으로만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자, 주택은 일단 거주가 일단 우선이 되다 보니까 거주 편익 쪽으로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중을 두셨지만 자, 이 부분은 실제 투자는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주택 하나 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주 편익과 자본소득의 이 두 가지 효과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자, 결론은 실제 그러면 최근 규제, 정책이 바뀌면서 거주에 대한 부분, 자, 이거 보통 웬만해서는 이제 2년 거주라는 것이 자, 1세대 1주택의 뭐 비과세 이런 것도 전부 이제 2년 거주라고 하는 거주 요건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실제 부동산에 대한 위험 요인도 살펴보면 자,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인구와 정책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출생률 상당히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는 쪽은 아닌데 결론은 1, 2인 가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최근 이제 사회경제 변동성 주택 공급량이나 시장 수요량, 부동산 정책, 시장 통화량들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자연재해부터 해서 실제 많이 사회경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환금성. 자, 우리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게 결국은 매도가 돼야지 환원이 되는데 과연 이 환금성에 어떤 포커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점에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위험 요인들을 별도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컨셉 지역은 인구와 개발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은 100% 성공하는 지역이다. 자,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지역 상당히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고요. 자, 투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환 매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순환 투자를 하려 그러면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 상업용 토지, 그리고 최근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똘똘한 거 하나나 두 개 정도로 돌리시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은 세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최근에 투자 상품, 자, 지금 서울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청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최근 세금 기준으로는 상업용만큼 이 주택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쪽에 현금으로 만드는 쪽으로 보시고 자, 복합 건축물 쪽에서도 자, 이거는 주로 개발이라든가 좀 용도 전환을 하는 이런 쪽 컨셉. 그래서 상품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과도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자, 우리가 실전 투자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지를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